네, 지금부터는요, 우리 윤현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요, 지난 10년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신다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 토지, 시장에 지금도 투자할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는 건가요? 네, 토지 시장에 대한 접근은요,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국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 현안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간 건설 사업에서 진행하는 민간 도시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측면에서 토지 시장에 대한 투자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가장 또 부동산에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토지 보상에 관련된 겁니다. 토지 3기 신도시에 대한 비롯해서 공공택지지구 도시 개발 사업들에 대한 현황이 올 말부터서 내년까지 50조에 해당하는 토지 보상이 풀릴 계획입니다.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또 하나의 불쏘시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예측을 갖고 있고요. 과거에도 토지 보상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과 그리고 토지 시장으로의 이런 유입됐던 사례들을 보시는 것처럼 현 정부에 대한 부동산 보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면 현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이 크다 보니 거기에 따른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토지 시장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주택 시장을 향한 규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토지 투자에 앞서서 알아둬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택 시장에 대한 그 투자 활로가 막히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토지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토지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실패 없는 토지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과 공약입니다. 이 정책이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은 꼭 가지셔야 되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들어가 있는 국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는 과거에 7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5차 국토종합계획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40년까지 20년 단위로 국토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과 지역과 거점에 따른 정책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단면적으로 표현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인구 감소에 따른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부분들의 도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도시 정책 사항들도 들어가고요. 4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스마트 AI라든지 빅데이터 그리고 모바일과 관련되어 있는 첨단 산업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같이 보셔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측면에서 더 보신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에 대한 측면들도 보셔야 되는데요. 남북 관계에 따라서 또 하나의 어떤 개선되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북부권에 대한 지역인데요. 거기에 따른 기반 시설에 따른 도로, 철도 이런 이제 사회의 간접 자본과 거기에 대한 거점에 따른 개발 정책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5년을 1단계로 총 4단계 20년 단위로 들어가는데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구에 따른 향후 정책에 따른 계획들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지역의 거점이 되는 도시에 따라서 향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반적인 모든 부분들이 국제사업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크고요. 그리고 정책과 또 하나 관심 가지셔야 될 지역이 공약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때마다 가지고 나오는 하나의 정책사항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느냐. 물론 이제 그분들의 또 생각과 방향이 되는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구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인 곳에 부동산을 투자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인구, 유동인구와 유입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과 유입되는 곳에 따라서 도시가 커지는 지역들, 과거의 사람의 어떤 인구 정책이 현재 많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인구가 커질 수 있는 하나의 정책과 계획들이 들어간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참고하시면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입지입니다. 네, 입지라는 것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히 토지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주변에 대한 현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나무와 숲, 다시 말하면 큰 그림에서에 대한 숲이 들어가는 개발의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입지적인 부분들. 그래서 그게 서로 상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들 잘 판단하셔도 좋은 하나의 방향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패 없는 토지 투자 네 번째입니다. 네, 용도입니다. 용도 내에서도 용도 지역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간혹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집 지을 땅이요, 상가 건물 땅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다시 말하면 도시 지역에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업 지역, 녹지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 부분입니다. 녹지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혹시 공원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도 하시는데요. 공원은 지목에 해당하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28가지의 상태, 전답, 임약, 가수원, 대지, 하천. 그러니까 땅의 이름의 목적을 가진 걸 지목이라 하고요. 녹지는 용도 지역 내에서 하나의 부분이죠. 그래서 그 녹지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게 자연, 생산, 보존 녹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바닥 면적 건폐율과 연면적에 따른 층수가 올라가고요. 향후의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도시 지역에 따라서 관리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농림 지역,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관리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세분화가 되는데요. 계획, 생산, 보전 이렇게 세 개의 관점에서 나눠지고요. 거기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패 없는 토지 투자 다섯 번째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중요한 하나의 부분인데요. 안고 없는 찐빵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내가 찐빵을 먹으려고 샀는데 열어보니까 안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떠세요? 얼마나 허무하고 황당하고 야 이걸 내가 사야 되나? 라는 후회하는 부분들이 크죠.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미래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네, 개발의 호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개발에 대한 호재는 어떤 부분들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네,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SOC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도로, 항만, 철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SOC라는 건 사회 간접자본, 소셜 오브 더 캐피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반 시설입니다. 도로가 없다가 도로가 들어오면 사람이 움직이고 차량들이 또 많이 들어오죠. 그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철도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의 교통의 수단이 되는 거고 항만도 마찬가지죠. 이걸 이제 세 번에 나누게 되면 네, 도로는 구도부터서 고속도로까지에 대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고속도로는 달리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휴게소 빼고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투자에 대한 관점에서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고속도로는 네, 인터체인지, IC라는 나들목을 집중으로 해서 개발 압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있는 도로적인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요, 경부고속도로를 도심도로, 서해안고속도로를 산업도로, 그리고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를 관광휴양도로, 그리고 중부와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물류도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철도, SOE 사업에 대한 부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역세권입니다. 부동산의 꽃 중에 또 역세권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이건 토지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모든 하나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지하철부터서 GTX 분류가 되는데요. 거기에 또 생겨나는 역사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실 때, 관심을 가지실 때 좀 더 좋은 어떤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GTX라는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앞으로 또 교통의 변화가 오죠. 그만큼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항만,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의 의존도가 큽니다. 그래서 국가 물류항으로서 거점이 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기업이 모여들고요. 거기에 물류에 또 하나의 거점이 형성이 되면서 기반 시설들이 좋아지는 곳들이 있죠. 그러면 기업이 들어오면서 고용 인구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배후 도시라든지 하나의 개발 정책들이 또 수립이 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개발 호재. 네, 신도시 및 그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지금 3기 신도시, 지금 이제 토지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도 밀접되어 있죠. 허얼벌판에 도시가 들어오면서 하나의 이제 시설적인 부분들이 변화가 됩니다. 부동산이 가장 또 하나의 어떤 변화축이 되는데요. 제가 사례적인 부분들로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를 예로 가져왔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미사지구는 허얼벌판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촌이었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에 그린벨트라 그러죠. 개발 제한구역 98%가 지정이 됐던 거고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규제가 또 겹겹이 됐던 곳입니다. 그런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172만 평이라는 인구 10만이 상주하는 하나의 도시로서 바뀌었죠. 그러니까 도시가 들어오고 개발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그런 변화되는 지역들에 대한 관심은 꼭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발 호재 세 번째입니다.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들어가는 지역들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 도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업이 들어가서 대기업에 의한 지역의 브랜드가 또 바뀌는 지역들도 많죠. 하나 예를 들면 울산하면 현대, 포항하면 포스코, 충남 당진하면 현대제철, 또 가까이에는 평택이라는 지역에 삼성, 고덕에 또 들어가 있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하나 예로 제가 평택의 고덕 120만 평에 대한 산업단지가 들어가 있는 사례인데요. 개발되기 전에는 지역 자체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물론 120만 평의 산업단지와 408만 평의 국제도시가 같이 또 개발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때 당시에 개발이 들어간 착공 단계일 때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기반재 산업에 대한 시설이 들어오면서 단계적으로 주변에 대한 가치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구에 따라 도시 정책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호재 네 번째입니다. 관광 및 휴양단지. 저희 나라는 사계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 주월근무제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관광에 대한 세계적으로도 많이들 오시는데요. 특히 이 관광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유동 인구와의 밀접한 부분들도 들 수가 있습니다. 관광지로서의 남이섬, 가평 많이 다녀보셨을 겁니다. 과거에 겨울연가 드라마 촬영으로도 많이 유명했고요. 정동진, 해돋이 보러 많이 또 가족들, 연인들 많이 가셨을 텐데요. 스키장이나 골프장, 리조트가 들어가는 인근의 지역들, 개발 압력 받고요. 그리고 하나의 테마가 들어가 있는 하나의 놀이시설적인 부분들, 이런 지역들에 대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호재적인 부분들이라면 관심 갖고 또 접근을 하셔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토지 투자에 대해서 꼭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우리 자세히 더 토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신 분들, 자, 02-2000-4889로 꼭 한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부동산 지금부터는요, 우리 토지의 가치가 돋보이는 아주 지역들을 엄선해서 자세히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지역을 또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지역은요, 용인대인 용인입니다. 경기도 31개 지역 중에서 세 번째로 인구 100만이 넘은 지역인데요. 특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고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측에서도 가장 핫한 지역이죠. 보시는 지금 경계 입지 여건을 보시게 되면요. 서울과의 접근성, 그리고 바로 위에가 성남입니다.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시게 되면 수원시가 접해 있고요. 바로 밑으로 오산을 비롯한 화성이라는 지역, 동탄 신도시가 있죠. 화성이 접해 있고요. 그리고 밑에 평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용인에 지금 들어가 있는 바로 남쪽에는 이제 안성과 그리고 이천, 경기도 이천을 비롯한 경기도 광주권이 같이 입지적으로 접해 있는 곳입니다. 용인은요, 경부고속도로 축에 따라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와 함께 하나의 교통의 양쪽에서 받는 샌드위치의 어떤 개발 압력을 받았던 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영동고속도로가 들어가면서 사통팔달의 신갈분기점으로 개발에 대한, 교통에 대한, 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서울과의 접근성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용인의 생활권을 나누게 된다 그러면 처인 중심 생활권과 그리고 수지 기흥 생활권으로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70년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이 용인이라는 지역은 처인구가 가장 메인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70년도 경부고속도로 개통되고 나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영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신갈이라는 거점의 분기점을 통한 하나의 중심이 수지 기흥권에 모여들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통에 대한 전철 라인이라든지 서울에서 용인간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의 축으로 되면서 지금의 현재 인구 107만이라는 도시가 앞으로 향후 128만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현 인구의 77%가 지금 수지 기흥권으로 모여 있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 처인구라는 지역에 현재 교통적으로 제2 외곽순환도로와 그리고 서울 세종간고속도로 안성 구간까지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22년 개통 계획인데요. 교통망이 또 하나 이제 호재로서 접근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용인시 철도망을 보시게 되면 노란색으로 접혀 있는 데가 지금 분당선 라인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신분당선 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출발을 해서 네, 판교 그리고 광교 신도시까지 개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원의 홍매실까지 연장되는 부분들 진행하고 있고요. 추후에 하성으로도 가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서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흥에서 들어가 있는 용인 경전철 에버랜드까지 개통이 되어 있고요. 지금 수서에서 광주 구간이 확정이 되다 보니 연장선으로 에버랜드에서 남사, 동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가 또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신봉, 그래서 동백 구간 라인 자체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흥에서 지금 광교, 네. 중앙광교까지 경전철 라인 연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하나 더 또 이야기 드린다면 인덕원에서 지금 동탄으로 가는 구간의 흥덕역 라인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또 하나 핫한 부분이 GTX A 구간 라인입니다. 그래서 삼성역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파주 운정까지 연장되는 부분 그리고 동탄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24년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지금 용인 GTX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환승하는 역이 지금 구성역으로 보는데요. 특히 수지 기흥 이 라인 쪽에서 가장 또 하나의 사업이 되는 게 용인 플랫폼 시티 84만 평 도시 개발이 잡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인 도시 발전축은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부 강역축이 있고요. 그리고 네, 동서 중심축, 그리고 신성장축으로서 지금 들어가 있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70년도 개통된 경부 라인 쪽으로 해서 서울과의 접근성적인 부분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네, 경부 축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핫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도시적인 여건들, 경제적인 여건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특히 네, 삼성 반도체 라인으로서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동서축에 따른 중심축, 네, 보시는 것처럼 행정의 시청을 소지하고 양지의 물류 거점으로서의 개발이 또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성장축에 따라서 포곡과 모현 그리고 원삼이라는 인터체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포곡 모현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에버랜드를 비롯한 관광 휴양권이죠. 그리고 원삼이라는 처인구 자체에 대한 하나의 호재가 뭐냐 그러면 뒤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SK 하이닉스 135만 평에 대한 기업이 들어왔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가 가진 개발에 대한 호재는 무엇이냐? 네, 저평가된 지역. 상대적으로 수지 기흥구보다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개발에 대한 가치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저평가된 가장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교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압력 자체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처인구에 대한 앞으로의 또 호재가 되는 부분들은 네, 수도권 제2외 악순환도로하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의 인터체인지가 열리게 되면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SK 하이닉스 135만 평에 대한 처인구 원삼에 대한 가치 변화, 지역정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지에 지금 CJ 물류단지 들어와 있고요. 용인 국제 물류단지 30만 평에 대한 준하는 이상 지금 진행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처인구의 용인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덕성 2산업단지와 그 외 산업단지 공업지역들에 대한 부분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고용 인구로 인한 도시 개발 사업도 추가적으로 같이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인구 중심권역에 대한 부분들 네, 구상도인데요. 시청을 소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청의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남사 이동 지역 같은 경우는 남사 IC, 지금 현재 경부 축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게 되면 가장 또 하나 이제 영향을 받는 게 오산이라든지 화성에 대한 부분하고 평택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에 대한 입지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지는 물류에 대한 부분들 네,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포곡과 모현은 에버랜드를 비롯한 관광 거점.
그리고 원삼은 SK가 들어가는 부분에 135만 평에 대한 기업 거점의 도시가 될 것 같고요. 배감이라는 지역은 6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농촌 지역으로서 6차 산업이 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1차 농업, 2차 생산, 가공 산업이고요. 3차가 서비스 산업이죠. 이 세 가지를 합쳐놓은 하나의 농촌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산업, 그게 6차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인시 6차 산업과 연계해서 벨트를 보시면요.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경부 고속도로 축에 따라서 수지 기흥 자체가 R&D 기반, 그리고 융복합 클러스터로서 들어가 있고요. GTX,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제 삼성 반도체 라인으로서 핫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밑으로는 남사 인터체인을 기점으로 해서 남사 용인 테크노밸리와 복리산업공업지역하고요. 남사 산단, 비롯한 이제 첨단 거점으로서의 개발축이 잡혀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모현하고 포곡축은 문화관광 거점, 다시 말하면 에버랜드를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묵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용인의 중심 산업 거점이 되는 부분의 행정과 그리고 국제 물류 유통, 그리고 대학가들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거점이 되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류의 하나의 중심이 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삼이라는 지역에 대한 하나의 가치는 뭐냐? 네, 기업이 들어오면서 지역에 대한 변화 가치 이렇게 평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배감은 6차 산업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서 평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인구에 대한 개발, 요건 이제 조감도입니다. 지역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주변에 대한 변화들, 그리고 나들목이 들어오면서에 대한 접근성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용인 국제물류단지와 CJ 그리고 테크노비를 비롯한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는 겁니다. 자, 경기도 용인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인이라는 지역, 왜 용인이 되느냐? 인구가 지금 100만이 넘었습니다. 경기도 31개 지역에서 세 번째로 도시가 100만이 넘은 지역인데요. 첫 번째 수원시, 두 번째가 고양시죠. 그래서 이 세 번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도시가 커지면서 앞으로 향후 128만이 되는 지역이고요.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고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축으로 하나의 십자 형태의 사통팔달, 그리고 제2 외곽순환도로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들어가면서 원삼과 무현, 그리고 포곡과 서용인이라는 인터체인지가 22년도에 다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거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지 기흥에 따른 부분들, GTX하고 그다음에 용인 플랫폼시티 84만 평 준한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남사 인터체인지가 열리면서 하나의 산업벨트, 그리고 포곡과 모현은 관광, 휴양 거점으로 보시고요. 용인시청에 들어가 있는 행정타운과 원삼이라는 SK, 그리고 배감이라는 6차 산업과 관계되는 부분들, 이런 지역들에 대한 하나의 정리가 되셔서 접근하시면 좋은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